네, 오늘도 공략주 6가지 종목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 라운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라운드 김민수 대표의 종목입니다. 화인베스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0.51% 현재 구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지금 계속 보합권에서 상승을 이어가려는 시도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인베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쓱 보니까 관련한 최근에 좀 핫한 그런 이슈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네, 뭐 쓱 보셔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일단 화인베스트를 볼 때 지금 최근에 조선 또 조선 기자재 쪽 계속 핫한데 네. 그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들을 또 찾아다니는 그런 현상 쪽에서 아마 화인베스트도 좀 많이 좀 처졌다 이런 쪽의 변화가 좀 나와야겠다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철강 쪽이지만 분명히 많이 쓰이는 데가 조선 쪽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조선형 들어간 형광 쪽의 인버티드 형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철강이 가운데가 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가 보게 되면 일직선이 아니죠. 뭐 이런 뭐 사각형이 아니고 배가 이제 둥그스름하게 바닥이 만져져 있는데 네. 이거 그냥 떠놓게 되면은 휘청휘청 되겠죠. 그걸 중심을 잡고 가운데다가 이제 동그랗게 축을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휘어진 형광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쓰다 보면은 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심축으로 삼고 들어가다 보니까 네. 어떤 조선 쪽에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현대제철과 같이 생산을 하지만 이런 앵글 시장 쪽에서 점유율이 한 좀 많이 떨어졌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도 말 한 13%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끌어올려질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회사 측에서 밝히기는 풍력이나 원자력 쪽으로도 신소요 사업 쪽으로도 많이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실적에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지만 네. 이 부분이 또 계속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되게 되면 또 그쪽으로도 연결될 수는 있겠죠. 그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지난 작년에 실적이 한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 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이제 와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철강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품하는 철강 가격들이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피에 대한 하락은 좀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황이 개선되면서 Q의 확대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충분히 커버를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쪽인데 다시 이제 철강 가격들이 반등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기폭제가 되겠죠. 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하나 트랙슈라고 하는 캐터필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건설기계 쪽이죠. 게다가 또 강렬 말뚝이라고 하는데 집안 침하 방지 이쪽이 약간 이제 또 인프라 쪽 투자하는 쪽과 뭐 빗물 터널 이 관련된 쪽까지도 연결되면서 뭔가 변화가 나오진 않을까라는 쪽인데 아직은 하고는 있지만 이제 매출이 얼만큼 나오느냐 네. 이것도 이제 또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따라서 실적은 조선업황과 함께 개선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지금 변화를 최근 들어서 지지 잘했고 돌파하는 모습들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가격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주가가 5월 이후에 많이 눌림목 구간을 걸쳤습니다. 그 후에 주가의 반등세 보이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어떻게 3,000원 좀 위로 잡아볼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최근에 패턴 보게 되면 한번 반등했다가 밀리는데 밀리지가 않게 약간 쌍바닥 비슷한 패턴을 맞춰놓고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직전 고점 때 3,000원대에 대한 안착 시도가 나오지 않나라는 네.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확인되게 되면 일단 다음 저항대인 지난 고점 영역과 보게 되면 3,500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65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은 화인베스트를 확인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3,500원, 손절가 2,650원 함께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대주전자재료 첫 번째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대주전자재료 일단 오늘 장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도 장 초반 대비해서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최근에 7월부터의 움직임들이 좋았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기업입니까? 사실 이 회사는 이제 전자 부품 재료를 하는데 페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전극 재료입니다. 전극.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뭐 LED 형광체, 뭐 OLED 뭐 이런 것들, 태양전지 전극 재료. 그러니까 전극 재료로 해서 2천억 정도에서 2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회사인데 그걸로에는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는 커버할 수 없고 이 회사가 왜 1조 3천억이나 되는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우상향하고 있느냐
있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2천억에 200억 매출로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왜 이제 상승할 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이 보시면 연기금이 최근에 한 달 동안 180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현재 한 달 총해서 이제 한 330억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 연기금이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은 지금은 거의 180억을 매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하는 이유는 이 회사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지금 현재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음극재가 흑연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늘리려면 음극재가 이제 양극재는 굉장히 기술 발달돼 있는데 음극재가 아직 덜 발달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먼 주행거리를 달리려고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로 이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테스트 중이고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2024년, 2025년 계속 200% 이상 성장이 가능한, 그러니까 2025년은 6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현재에서 이제 2023년 600억인데 2024년에 2,800억, 2025년에 6천억. 이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장 증설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지금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10%대에서 꾸준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는 이제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담보하고 있고 현재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그러니까 연기금 매도하는 상황에서도 이 종목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매수를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주식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조 넘는 시가총액인데 매출 2천억에 영업이익 200억이라니까 굉장히 시가총액이 크게 느껴지네요. 옛날에 LN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앞으로 매출이 나올 거다라는 거. 2차 전지주들은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1년, 2년 후에는 그 멀티플을 땡겨 올 거다. 그러니까 미래의 멀티플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 사고 있고 그 가운데 연기금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목표 주가를 좀 설정해 볼 텐데요. 현재 주가는 87,000원 초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고점이 13만 원대입니다. 네. 13만 원보다는 조금 낮게 잡아서 12만 원까지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의 목표 주가는 12만 원 함께 설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두 종목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김민수 대표의 종목 아진 엑스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 엑스텍이 오늘장 주가 1.69%, 2% 현재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종목들을 보면요, 딱 요런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봄에 빠졌다가 이제 거의 한 뭐 20-30% 주가의 회복세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앞으로 더 좀 강하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큰 그림을 보시는군요. 네. 패턴이 그렇게 나는데 이제 차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변화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회사의 강점은 로봇입니다. 로봇 쪽에서 GMC라고 하는데 이게 모션 제어기라고 하는 쪽에서 우리나라 1위 업체고요. 한때 2017년, 18년 그 전쯤에는 상당히 성과 좋고 이제 뭔가 크게 할 걸로 보여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2018년, 19년 때 이제 무역 전쟁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나갔던 수주 흐름들이 완전히 위축되면서 약간 좀 주춤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로봇 관련된 쪽에 변화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각을 또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기존의 반도체 장비 쪽이나 그리고 스마트폰 장비 쪽은 약간 좀 위축은 되겠죠. 네. 하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쪽과 함께 자동화 장비 쪽에서 제어 쪽에서는 거의 국산화를 완료시키고 거의 기존에 있던 일본 쪽을 다 대체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봤었을 때 조만간 대기업들이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출시가 예정이 돼 있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보니까 LG도 로봇 클로이죠. 브랜드를 통해서 뭔가 이제 판매망을 다시 구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만간 삼성, LG 모두 다 이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그냥 산업 현장에 쓰는구나 라는 쪽이 아니라 이제 직접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일단 커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 달 말인가요?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네, 이게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영상에선 그 머스크 형님하고 다 춤추고 있더라고요. 그 로봇이랑요? 로봇이. 예. 근데
뭐 이번에 어떤 춤을 보여줄지.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또 로봇 관련된 쪽의 기대감은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게다가 또 모션 제어이다 보니까 또 하나 응용될 수 있는 게 메타버스 쪽입니다. 네, 그쪽에서도 내가 뭐 AR, VR 기기를 통해서 바라보는데 나의 움직임이 그대로 또 가상현실의 구성이 된다라고 하게 네.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아이디어가 이런 모션 제어기도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산업적으로 확대되는 현상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실적만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진 엑스텍 지금 말씀해 주셨던 모션 제어 로봇이 뭔가 저도 궁금해 찾아봤는데 말씀해 주셨던 내용뿐만 아니라 뭐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모션 로봇도 있고 지금 네. 이동 속도나 위치 등을 제어하는 모션 제어 로봇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 팩토리 건설을 하는데 관련한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호재성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12,1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종목은 얼마 정도의 목표 주가가 적당할까요? 일단 지난 고점대를 필두로 이제 약간 이제 조정 확인되면서 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지난 고점권역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로봇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더 반영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실적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기존에 알고 있는 다른 회사들보다는 훨씬 기술력이 좋다라는 쪽에서 한 14,000원대 부근 지난 고점대 부근 여기까지는 1차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진 엑스텍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제시해 주셨던 목표 그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가 12,000원 넘었는데 지금도 괜찮습니까? 12,000원 전후. 전후 네. 위아래로?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12,000원 선을 전후로 한 가격대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조희주 매니저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제주항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만 보면은 참 제주도로 가고 싶습니다. 요즘에 안 좋았잖아요. 네. 안 좋았는데 지금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금 좀 바닥에서의 움찔거림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주는. 올 초에 이제 뭐 리오프닝을 한다고 이제 했는데 네. 또 이제 뭐 변이가 발생하면서 그쵸. 이제 계속 그러는데 사실 어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일본에서 PC 3차 이제 접종, 백신 접종자에게는 이제 뭐 그 코로나 음성 면제한다, 뭐 이렇게 접종 면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카운팅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도 입국 전 PCR 폐지 검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 올해 말에 연말까지는 리오프닝을 제대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주를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항공주는 사실 시가총액을 보면 조금 더 괴리율이 굉장히 심합니다. 대한항공이 거의 이제 9조에서 10조대, 9조 6천억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비슷한 금액입니다. 근데 2위가 아시아나항공이에요. 아시아나항공이 1조 1,000억밖에 되질 않고요. 사실 어제 진에어가 올라왔는데 진에어가 이제 9천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달리는 게 이제 제주항공이 8,400억인데 비행기 수를 쳐 보면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대한항공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154대를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사실 그 다음에 아시아나가 80대를 들고 있는데 넘버 3는 제주항공이에요. 39대인데 진에어는 27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시가총액이 앞질러 있어요. 물론 이제 대한항공, 대주주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은 진에어는 29대고 제주항공은 39대라 그러면 항공기 수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 티웨이가 30대거든요. 2위가.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어, 그 다음에 에어부산이 25대거든요. 그래서 네. 제주항공이 이제 일본 관광에서 2위입니다. 대한항공을 다음으로 대한항공이 1위고 일본 이제 관광을 시작하면은 비행기 수가 제일 많은 제주항공이 가장 수혜주가 된다 생각을 해서 제주항공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일본 여행을 하고 물론 제주도도 많이 가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흑자나는 노선은 제주도 항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관련 항공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된다 그러면 가장 상장성에 있는 주식이 제주항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좀 제주항공을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제주항공이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죠. 지금 매경제TV 단독으로도 지금 보도가 된 내용이 최대 1,000억 정도의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린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는 좀 부담 안 될까요? 일단은 뭐 그런 거는 이제 가격에 포함돼 있고 네. 제3자 유증으로 해서 대주주가 이제 애경이거든요. 그래서 대주주가 충분히 1,000억 정도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연기금이나 보유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상승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차트상으로도 이제 돌파 매매가 이제 이동평 60일 이평을 골든 크로스로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매수 관점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입국 전 PCR 검사 폐지, 그러니까 각국마다 다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조금 더 완화한다는 소식에 LCC 제주항공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이 이제 올 초에 전고점이 24,900원이니까 네. 그 가격까지 25,000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종목 제주항공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종목 수산인더스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예전에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도 좋아하셨어가지고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수산인더스트리 어떤 점 좋게 보십니까? 네, IPO 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응은 조금 좀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 맞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건설 쪽에서 발전 설비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나오는 이런 정비업체의 변화들, 이거 최근에 몇몇 용역 관련된 회사들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매출 비중 보게 되면 원자력이 한 40%가 넘고요. 이제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 석탄 그리고 또 복합 열병합 이런 쪽이 한 40%대가 되다 보니까 거의 지금 발전 쪽에 나오는 대부분의 용역 서비스를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추가적인 계획 예방 정비라든가 또 경상 정비 이런 쪽 모두 다 확인이 되게 되면은 지금 LNG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나오는 복합 발전, 화력 발전 쪽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IPO가 됐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한 순이익 한 500억대 정도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지금 시총을 보게 되면 최근에 좀 올라왔어도 5천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사의 밸류를 주는 게 아니라 건설사보다 이제 발전 관련된 쪽에 대한 수주나 변화를 좀 더 체크하는 네. 밸류를 주게 되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또 확인돼야 될 거는 이런 업체는 그냥 수주죠. 네, 수주 흐름들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레벨업을 계속 이어가는지 흐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목표 주가를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금 좀 반등 추세 이어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42,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되 네. 이 종목의 특징은 일단 IPO가 얼마 안 된 신규 종목이다 상장주죠. 보니까 예, 대응을 좀 타이트하게 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지금 손절가를 좀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약 한 33,500원대 정도로 바라보시면서 단기 박스권이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대응을 타이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재평가가 됐을 때 한 42,000원대까지 목표가를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눌림목에서 좀 접근을 해야겠네요. 오늘 저가도 35,000원대이기 때문에 네, 조금 눌림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접근해보자. 알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목표 주가는 42,000원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사조대림입니다. 사조대림의 주가 1.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금 어제에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조대림, 뭐 다들 아시는 그거죠. 참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자재 뭐 식용유가 뜨고 뭐 이렇게 원자재가 뜨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참치만 생각하는데 사조대림은 네. 매출이 거의 CJ급입니다. CJ인이 아니라도 지금 현재 사조대림을 매출을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왜 일부러 가져왔냐면
원자재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식용유 가격이라든가 뭐 밀 가격이 올라가면 뭐 이상한 중소형 흑자가 안 나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 상승을 막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 회사는 작년에 이제 2021년에 매출이 1조 8천억에 1,000억 영업이익이 났던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올해도 지금 현재 거의 1조가 넘어가는 매출에다가 600억에 뭐 반기 600억이 매출이 나왔는데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도 현재 2,400억밖에 되지 않는 알짜 회사고요. 이 회사는 지금 식품, 식용유, 뭐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자회사의 사회적 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용유를 산다 그러면 세 회사밖에 없어요. CJ랑 오뚜기랑 사조 회표가 거의 메이저 3개 회사고요. 나머지 롯데푸드가 좀 있는데 거의 이제 이 회사인데 이상한 회사들이 이제 식용유 관련해서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사료 관련해서 올라가고 그러는데 매출이 최소한 1,000억도 안 되는 회사들이 막 상한가를 치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 회사가 매출이 나오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는 회사고요. 사실 펀더멘탈 상으로는 말도 안 되게 싸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뭐 지주회사도 아니고 사조 산업이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사조 대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밑에도 뭐 6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식용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품, 그다음에 참치, 수산, 가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과 뭐 실적과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매출액.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사조 산업이 49%, 50% 정도 들고 있고요. 네. 자사주가 한 2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25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주주가 대부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알짜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을 기도 하거니와 유통 주수가 수가 얼마 안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배당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한 1, 2%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지금 현재 영업이익으로는 배당을 더 많이 줘도 될 텐데 아직 사조 산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참치만 팔고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마트에 가 보면 대부분의 제품들 뭐 그런 제품들이 이제 사조 거 그다음에 동원 F&B 두 회사 그다음에 오뚜기 CJ급이랑 비슷한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조 대림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일단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실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확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회사에 지금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 아주 낮게 잡아도 저는 5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저번에 먼저 식용유 때 올랐을 네. 때 4만 얼마 갔는데 그쵸. 거기를 가도 펀더멘탈이 5천억이 안 됩니다. 4천억 되기 때문에 현재 2,400억에서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PER도 접어주다. 그다음에 유동주식도 많이 없다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 5만 원까지 중장기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작년 기준 매출액이 1조를 넘어선 기업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2,500억 수준. 네네. 2조, 거의 2조가, 올해도 2조가 넘게 나오는 회사인데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뭐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네.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가는 하단에 제시된 것처럼 22,000원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0시에 전세역전 6종목 함께 확인해 봤고요. 오늘의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